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남양특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남양특집이 초기 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 잘 지내셨네요. 네, 잘 지냈죠. 네. 자, 오늘 해주실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약 방송계에서 40년 정도로 일을 하시면서 낭양특집은 거의 와, 전문으로 해오신 감독님이거든요. 네, 이제 저번에 이제 최근에 그분이랑 술 마실 일이 있어갖고 술자리에서 이제 한번 스토리를 쫙 들었는데, 이거 재밌다 이야, 싶어갖고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40년 세월을 들어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쵸. 오, 알겠습니다. 아,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이르십니다. 렛츠 기릿! 그러니까 감독님이 일단 환갑이 넘으셨어요, 지금. 아직도 예. 현장에서 지금 달리시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언제 일을 시작하셨냐면, 1977년도에 일을 시작을 하셨대요. 네네. 태어나기도 전이죠. 근데 그때가 이제 그분이 처음 들어가게 됐던 게 전설의 고향이래요. 오, 네, 그래서 시작부터 낭양 특집을 맡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속 잔뼈가 굵어가신 분인 거죠. 전설의 고향 전설이죠. 그죠? 네, 그쵸. 엄청난 인기를 했다고, 뭐, 전 태어나기도 전 일이어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살아계셨던 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감독님이 그렇게 낭양특집을 들어가서, 뭐, 막내 때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맨날 시키는 것만 그쵸.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경력을 쌓고 그러던 과정에, 1990년도쯤부터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양양특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오, 그 연예인들을 놓고 무서운 얘기를 예. 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흉가 체험을 막 간다던가 그런 게 딱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제 감독님이 감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신 거죠. 막내 네네.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거에 너무 파급력이 셌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대요, 남양특집에. 그 네. 시절에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아무런 플랫폼이 없는 상태잖아요. 뭔가 플랫 같은 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어야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완전 맨 땅에 이제 헤딩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감독이 되신 분이니까 감독님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방송국들에서 정말 이것저것을 다 이제 도전을 하기를 시작을 했대요. 오, 대표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흉가를 가는 건 기본이었고 약간 그때 당시 낭만특집을 감독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시냐면은 약간 민속학에 관련된 남양특집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민속학과 연관돼서, 예, 그래갖고 막 무당들을 찾아간다기보다는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을 찾아뵈가지고 뭐 고전 옛날 뭐 설레나 그런 거를 막 이제 얘기해주고 재현을 하는 그런 낭만특집을 하던 과정에 네. 감독님이 흉가를 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래요. 아, 그게 최초인가요, 혹시? 네, 그게 감독님 말로는 자기가 최초래요. 뭐 근데 이거는 조금 걸러듣고 있는 게 저도 그 어르신들의 이제 옛날 무용담을 만들 때 이제 좀 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예. 그래 그러셨겠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하는 듣고 있긴 네네, 한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흉가를 가보자라고 본인이 방송국 윗선들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흉가를 처음 가기 시작을 한 거래요. 네네. 그래갖고 흉가를 이제 처음 갔는데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흉가에서 뭔가 지켜야 될 거 그런 거 아무도 없이 스태프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네. 흉가를 막 찍어서 막 괜히 무서운 거 막 재현하고 막 그런 식으로 연출을 진행하면서 남녀 특집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대요.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S사에서 고스트라는 드라마를 그걸 보고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아, 그거,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시는 분인가? 예, 그분이 나오시는 그것. 그쵸. 예. 예, 그거를 이제 흉가 체험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그 방송에 플랫이 이거 좀 괜찮겠다. 이거를 조금 좀 리메이크 해가지고 뭘 안 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고스트래요. 어, 그러면서 이제 흉가나 이제 낭량 특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2000년대 네. 초에 이제 정말 다양한 남양 특집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예, 예. 이제 감독님이 딱 얘기해주고 이때부터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 전까지 이제 흉가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음침하다 싶을 정도였지 막 뭔가 진짜 있다거나 그러는 거를 못 느꼈었대요. 왜냐면은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 낭냥 특집을 정말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뭐 연예인 한 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스텝을 최소 인원으로 놓고 조명을 되게 낮게 깔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 낭냥 특집만 하더라도 흉가 들어가서 조명 다 켜놓고 막 정말 막 탐방하듯이 다큐멘터리로 찍었었대요. 네네. 근데 연예인들이 이제 2000년대 초에 참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연예인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조명을 낮추기를 시작했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감독님이 듣기로는 방송국에서 이거가 뜨기 시작하면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쭉 만들어버리잖아요. 방송국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2000년대 초는 심지어 정말 방송국이 돈이 많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각종 흉가에 대한 제보 받고 막 해가지고 흉가를 들어가서 연예인들 한 명 던져놓고 카메라 최소 인원만 막 투입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더래요. 예, 예. 그러니까 감독님이 직접 겪었던 얘기로는 어떤 한 흉가를 딱 들어갔는데 흉가에 그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시자마자 정면에 어떤 여자가 서가지고 어서 와요 이러면서 자기를 반기더래요. 예. 근데 감독님이나 이제 몇몇 분들은 뭐지? 저 여자는 뭐지? 이랬는데 몇몇 스태프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안으로 막 들어가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여자가 뒤를 돌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콜린 듯이 사람들 몇 명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사라진 거래요. 와, 소리 예. 소문 없이 딱 사라졌대요. 그래갖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막 찾는다고 막 찾았는데 막 찾고 나니까 막 장롱 안에서 입에 거품 물고 막 쓱 기절해 있고 막 지하실에서 막 아무도 없는데 막 허구에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와, 예. 이런 사건들이 전국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막 소리 소문이 막 부풀려지기 시작을 했대요. 예. 이런 사고가 있었다, 저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서 낭양 특집이 조금 주춤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주춤을 하는 과정에 이제 미스터리 특공대가 나오고 오. 딱 이제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전성기 시대가 딱 오게 된 거래요. 네. 근데 이때 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한창 사고가 막 나면서 낭양 특집이 이거 사고가 너무 많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 이거는 더 이상 찍으면 안 되는 프로인가 보다 라고 막 윗선에서도 얘기 나와서 주춤할 때쯤에 다른 어떤 감독님이 무당을 데리고 촬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아, 무속인 분이랑 같이 해보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독님 물론 그 전까지는 정말 무속인을 데리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네. 그때 당시 나왔던 무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셨대요. 진짜 무속인들도 몇 분 섞여 있긴 하셨지만 네네. 대부분 그냥 배우분을 놓고 무서운 상황을 재현하는 역할로 많이 썼었다는데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한 감독님이 무속인을 데리고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 각지의 무당을 찾으려고 만들어진 프로가 미스터리 특공대래요. 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찾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약간 뭔가 찾아가는 과정을 프로그래머화 시키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네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져서 전국에 이제 정말 수많은 무당들의 콜이 들어오고
출연하고 싶다는 출연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던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미스터리 특공대든 아니면 그 시절에 있던 낭냥 특집이 1, 2년이 못 가고 한순간에 툭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 사라지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어떤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흉가 같은 데 탐방하면서 낭냥 특집을 촬영할 때 막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막 네네. 뭐 복도 지나가는데 저 앞에 서 있던 여자 귀신이 제일 무섭다. 근데 막 감독님이 그런 여자 귀신 저희가 배치한 적 없는데요? 그치. 이런 농담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고 아, 실제로?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대요. 예, 예. 그렇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연예인 그룹을 데리고 가가지고 흉가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흉가 체험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분장을 시킨 귀신이랑 해서 정말 귀신의 집처럼 흉가를 꾸며놓고 촬영을 하는데 네네. 그 체험을 했던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나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야 그때 걔가 제일 무서웠다고 그 2층 창문 쪽에 그 여자의 와 분장부터 정말 리얼했다고 예. 그런 말을 하는 거래요. 왜? 근데 스태프들은 알잖아요. 어디에 누굴 배치했고 어느 게 귀신이고 그런 사람을 배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예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슈화가 됐대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낭냥 특집에서 막 그런 거 막 농담 삼아서 자꾸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흉가 체험 또 그런 촬영을 하기 위해 어떤 한 감독님이 흉가를 딱 갔는데 네. 이거는 제가 자료 화면을 보질 못해갖고 이거는 얘기를 듣기로 어떤 방송사 그 공개 불가 파일로 해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감독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었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흉가를 체험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촬영팀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뭔가 희끄무리한 게 휙 하고 지나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이제 그걸 딱 보는 그 순간 이제 다들 서로서로 물은 거죠. 야 너도 봤냐 너도 봤냐 이러니까 다들 봤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아 여기 진짜 귀신이 뭐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막 시작을 했대요. 네. 촬영을 막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촬영하는 것처럼 스태프들이 나눠서 촬영을 하지 않아서 다 같이 뭉쳐 다니는데 자꾸 모든 사람들이 뭘 봤다, 뭐 희끗한 게 휙 지나갔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현장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촬영을 하고 있던 감독님이 아, 안 되겠다. 일단은 철수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흉가 밖으로 나와서 촬영본 이렇게 촬영 녹화된 거를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 스태프들 막 사이로 막 뭔가 흰 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찍힌 거래요. 오, 예. 이게 감독님 얘기로는 방송국에서 방송국 카메라로 찍힌 최초의 귀신이래요. 아, 어. 네, 직접적으로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각종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뭐 희끄무레하게 찍혔다 이런 것들은 종종 있고 이슈화가 되긴 했었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찍은 거는 그게 최초 영상이래요. 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때 당시 촬영을 하고 있던 감독님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와 이거 계속 찍으면 뭐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촬영을 강행하기로 하셨대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촬영을 하는데도 계속 스태프들은 막 뭔가 왔다 갔다 거린다 막 이런 걸 계속 보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야 우리 좀만 참고 제대로 다 찍고 나가서 이거를 공개하면 이제 대박을 칠 거다 이러고 네네. 촬영 진행을 하는데 후에 이제 매니저랑 연예인들이랑 무속인이 이렇게 같이 이제 후에 이제 합류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분이 문을 빵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문을 빵 열고 들어오시더니만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방을 막 흔드시면서 그 스태프들 뺨을 막 치더래요. 예.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이제 조금 낮게 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래 근데 그때 당시 얘기를 듣기로는 여름이어갖고 장마철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허리층까지 물이 차고 있던 상태였대요. 아, 예. 근데 스태프들이 그걸 하나도 몰랐대요.
홀려서 네. 잘하면 물귀신 될 뻔했네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단 무당이 다 밖으로 끌고 나갔대요. 예, 예. 일단 현관 밖으로 다 끌고 나와갖고 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봤으면은 찍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이들 영역 아닌 거라고 이거 엄청 잔소리를 했대요. 근데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거는 촬영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쵸. 그래갖고 며칠 후에 촬영팀을 조그맣게 꾸부려갖고 그 집을 다시 갔더니만 네네. 무당이 들어오기 직전에 자기가 서 있던 위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물도 이제 빠졌으니까 그 바로 다음 위치에 그 완전히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한 3m 정도로 구덩이가 파 있던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감독님 말은 조금만 더 전진을 하고 촬영을 했으면은 그대로 그 구덩이에 있는 물 속으로 그냥 풍덩하고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야. 구덩이에 이제 빠질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걸 보고 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여기 진짜 사람 올리는 뭐가 있다. 무당 없이 다시 촬영을 와보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감독님이 다시 촬영팀을 꾸면서 밤에 그 장소를 갔대요. 네. 촬영팀이 그 장소로 가가지고 또 촬영을 하는데 또 희끄무레한 게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느낌이 나더래요. 예. 보이기도 또 보이고. 그래갖고 아 됐다 이제 진짜 제대로 찍을 수 있겠다. 무당도 말릴 사람도 없고 그날은 비도 그 전까지 안 왔던 거 다 확인했고 물도 없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면서 구덩이 촬영도 막 하려고 구덩이 쪽으로 딱 다가갔는데 구덩이 네. 속에 웬 사람 3명이 있더래요. 3명이요? 네, 3명 사람이 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앉아갖고 그냥 뭐라 중얼중얼 거리고 있던 거래요. 네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걸 보고 나서 아 저거 귀신이다 싶었대요 처음에. 네. 그래갖고 아 저거 찍어야지 한 다음에 그걸 카메라로 막 찍으면서 그쪽한테 말을 걸었대요. 예. 저기요 귀신이시면 한 번만 좀 뭐 어쨌건 이런저런 막 부탁을 했대요. 네.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더래요. 그래갖고 아 저거 뭐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내려가 보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네네. 그래갖고 방송 이제 조명팀 같은 경우에 사다리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사다리를 딱 놓고 거길로 이제 내려갔대요. 내려가가지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사람 3명이 그대로 있는 거래요. 오? 그래갖고 아 진짜 귀신인가 보다. 뭐 예. 그 시간대 그 구덩이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갖고 스태프들 4명이 내려가가지고 감독님 포함해가지고 4명이 내려가가지고 그 3명을 딱 촬영을 하면서 다가가가지고 한 스텝이 어깨를 딱 잡았대요. 어깨를 딱 잡자마자 그 스텝이 거품을 울면서 기절을 하더래요. 네네. 그래갖고 감독님들이랑 다른 스태프들이 너무 놀라갖고 야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딱 하는데 그 귀신들이 갑자기 천천히 일어나더니만 자기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얼굴이 첫날 같이 왔던 스태프들 3명이더래요. 오? 그렇게 되니까 뭐지 쟤네들 한 다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절 안에 들쳐 업고 그 사다리 타고 어떻게 끌고 올라와가지고 방송국으로 복귀를 했대요. 도망쳐서. 예. 근데 이제 이게 낭량 특집이 사라지게 된 이유인데 후에 예. 나중에 그 감독님 얘기하는 게 그날 첫 촬영 때 3명이 죽었대요. 와.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또 촬영을 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분이랑 좀 친해갖고 그때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었었대요. 예. 그러니까 촬영 날 그날 무당이 와가지고 뺀 다음에 올라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거래요. 와.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게 재촬영을 갈 때까지 생각도 안 나더래요. 네네. 자기는 정말 몰랐었대요. 그 죽었다는 그 사실도 생각을 못했는데 걔네들 얼굴을 보고 올라와가지고 막 정신 차리고 쟤네들 왜 그러지? 뭐지? 이러거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첫 촬영을 끝내고 올라가는 과정에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을 했고 장례식장도 갔다 온 거가 생각이 막 나더래요. 갑자기. 예. 난리가 난 거죠. 그쪽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방송국 위쪽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건 조금 위험하다 싶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촬영했던 촬영본을 전부 다 방송국에서 보관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낭량 특집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자 해가지고 그 어느 순간 낭량 특집이 딱 끊긴 거래요. 아,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돼서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독님 말로는
이게 사고가 너무 잦아갖고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이런 일이 그쪽에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또 다른 경우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어떤 한 스태프들이 그 또 다른 흉가를 가가지고 연예인들이랑 같이 이제 같이 참방하는 그런 흉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그때 당시 이제 신인으로 잘 나가던 연예인이었어요.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예. 흉가를 체험하려고 이제 무당이랑 스태프들이랑 그 여자 연예인 한 명만 해가지고 흉가를 딱 들어갔는데 3층짜리 건물 흉가였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여자 연예인이 갑자기 동공이 뒤집혀가지고 미친 듯이 웃더래요. 예. 미친 듯이 웃으면서 스텝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너는 언제 죽을 거야, 너는 얼마 못 살겠네, 막 이런 식으로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거다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완전히 신인이었고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인 여자 연예인이 거기에 있는 3, 40대, 50대인 감독들이나 스태프들을 보면서 뭐 네 엄마는 어떻게 죽었어, 뭐 네 와. 아빠는 뭐 이런 얘기를 막 동공이 뒤집혀서 막 그러더래요. 예.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스태프들이 무당을 쳐다봤대요. 왜냐면 이런 경우 이제 무당이 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당을 딱 그쵸. 쳐다봤는데 무당도 동공이 뒤집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더래요. 예. 스태프들이 그거 보고 그냥 여자 연예인이고 뭐 무당이고 다 상관없다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쳤대요. 예.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쳐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와갖고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그 여자 연예인과 무당을 데리고 나왔대요. 다시 올라갔을 때 기절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무당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했죠. 아, 진짜요? 네,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끊임이 없었대요. 또 다른 이제 촬영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 산에 있는 신사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을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그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에 산에 올라가면서도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진 건 기술이 발전해서거든요. 네. 그때 당시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카메라 안에 막 매물이나 그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네. 옆에 퍼스트들이 그 카메라 필름을 같이 들고 다녔대요. 그래갖고 산을 타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장비들이 아니었대요. 무거운. 네네. 네. 그래갖고 그분들은 이제 장비를 그냥 다 가방에 놓고 막 이런 거 다 들고 이제 산을 타서 올라가서 장소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도복 같은 걸 입으신 어르신이 네. 부르더래요. 위쪽에서 내려오더니만 그 스태프들을 부르더래요. 네네. 스태프들을 불러갖고 니들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저쪽 위쪽에 신사 같은 거 있다고 들었다. 거기 촬영을 하러 가고 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를 주름 잡고 있는 귀신인데 니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니들 죽이러 내려왔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근데 솔직히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이 아저씨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 그때 당시 스태프들이 느꼈던 그 소름이 정말로 아, 이 사람이 앞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장비고 뭐고 다 던져놓고 도망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제 한 분이 이제 굴르셔가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하시게 됐는데 예. 후에 나중에 이제 경찰이나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발목에 밧줄 같은 게 묶인 흔적이 딱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그냥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왔는데 야, 내가 여기 주름 닫는 귀신인데 니네 다 죽이러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그때 막 다 도망쳐 내려오다가 이제 한 분은 이제 붙잡힌 건지 모르겠지만 굴렀을 때 당시 이제 나중에 시체를 보고 검사를 다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밧줄 같은 게 딱 당기면 자국이 남잖아요. 예. 그런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와, 충격적인데, 이거? 예. 그런 일이 2000년 후반 때 이제 엄청나게 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스태프들 사이에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에서 일단 낭량 특집은 제끼고 낭량 특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드라마를 만들자, 차라리 공포 어. 드라마를 만들자.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이제 M사의 혼이라는 드라마래요. 예. 네, 그렇게 또 혼을 딱 냈는데 그것도 또 대박을 쳤어요. 그래요? 왜 난 모르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예. 그것도 대박을 쳤대요. 막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드라마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냈는데 사람들이 너무 낭량 특집을 기다리더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방송사들 이제 3사 같은 경우에는 그 3사들 같은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면 산재 처리도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상황이 복잡해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낭량 특집이 전부 다 케이블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죠. 이제 케이블에서 많이 했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케이블에서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대쯤. 네. 네, 그 딱 케이블 방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낭량 특집 방송에 내보내기 끝자락에 제가 이제 이 일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케이블로 넘어가면서 3사에서 낭량 특집이나 아니면 공포 같은 촬영을 하던 감독님들을 케이블 TV에서 높은 연봉으로 모셔갔대요. 근데 모셔가면서 그분들이랑 회의를 시작을 했던 게 틀을 만들자. 네네. 스태프들이 더 이상 사고를 당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진짜 한국에서의 낭량 특집은 불가능해진다. 라는 식으로 감독들끼리 어느 케이블 방송이고 상관없이 모든 그때 당시 활동을 했던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틀을 만드는 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네. 뭐 그때 만들어졌던 게 무당 검증을 받아야 된다. 뭔가 검증 그리고 작업? 네, 그리고 무조건 사전 답사를 진행해야 된다. 왜냐면은 사전 답사 없이 진행했다가 사고가 났던 경우가 너무 많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만들어졌고, 뭐 이제 무당은 필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잘 네. 고르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면서 이제 무당들을 전국 각지에서 진짜 무당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초중반에 나오기 시작했던 모든 낭량 특집들의 포맷이 비슷해지기 시작했대요. 네네네. 근데 아시잖아요. 방송은 포맷이 비슷해지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낭량 특집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러는 차에 낭량 특집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싶을 차에 이제 한국 심령협회 같은 데서 방송국 쪽에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연락을 해가지고 촬영 영상을 팔라. 우리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심령협회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한 방송, 케이블 방송들의 마지막 시즌들이 촬영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겪은 얘기인데 네네. 낭량 특집이 다시 없어지게 된 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도 그렇지만 어쨌든 2000년대 초에도 무당들은 언지간하면 대동을 시켰대요. 근데 지금처럼 네. 무조건 필시 대동은 아니었고 그냥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부르고 그랬었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나왔던 무당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하는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갖고 정말 듣도 보도 못했는데 자기가 엄청난 신을 모시고 있다 하는 가짜 무당들이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을 했대요. 방송국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무당도 아닌데 막 방송국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갖고 진짜 자기 집을 막 신당처럼 꾸미고 아니면 조금 돈 빚 져가지고라도 진짜 한옥 건물 사가지고 막 신당 꾸미고 오. 막 그러신 정도의 수준의 분들이 방송국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런 무당들이 만약에 출연하겠다 그러면은 한 명씩 이제 직접 찾아봐 봤대요. 작가들이 가가지고 네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용한지 막 그런 걸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앞전에 스타가 되신 무당분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을 써가지고 손님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무당이 한마디만 하면은 막 어떻게 하셨냐고 와 진짜냐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연기자들을 고용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짜를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좀 영험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 중에서 얼굴 좀 반반한 애들로 스카웃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시즌이라고 여기서 성공을 해서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무당들이 꼬인 거예요. 네네. 정말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오. 어느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났었냐면은 제가 이때 당시 활동을 시작해서 막내였을 때였거든요. 이때가 네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독님 쫓아다니고 막 사서 쫓아다니고 그럴 때잖아요. 막내들은. 그렇죠. 근데 쫓아다니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례식장을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적어도 한 번은. 그러니까 감독님이 촬영하다가 막 너 옷 사이즈 몇 입어 그래가지고 저 몇 입습니다 이러면은 아 그래 알았어 한 다음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옷 대여해주는 그거 입고 장례식장 들어가서 상 치르고. 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케이블 TV에서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사람이 계속 죽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케이블 TV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서로 스태프들끼리 이제 사건을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됐던 무당들이 있는 감독들 같은 경우에 사고가 없었대요. 근데 새로 이제 좀 얼굴 반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왔던 무당들이 있는 촬영지에서만 유독 사고가 일어나더래요. 네. 어떤 사고가 있었냐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 흉가 촬영을 갔는데 무당이 그 자기 몸으로 접신을 하겠다고 접신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영가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고 네네. 하면서 막 접신을 막 해가지고 영가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영가들이랑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그 무당이 조명을 딱 손으로 잡더니만 스텝을 내려 찍더래요. 오? 그러더니만 막 묻더니만 무당도 아닌 년이 여기 와가지고 무당 행세하고 있다고 너무 가소롭고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니들 다 잡으러 왔다고. 오. 스텝들 아이언 시스템하면서 다 도망쳐 나왔대요. 이런 사고도 있었다 그러고 어떤 한 무당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살기 촬영을 하러 간 거예요. 예. 넋 낚는 거 아무나 못 하는데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유명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쵸, 그쵸. 넋 낚는다고 넋굿을 시작하다가 무당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죽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 말씀하세요. 아, 이게 그냥 다 죽어나가네요. 그냥. 네, 그러면서 낭냥 특집이 사라졌어요. 결국. 와. 제가 방송에 내보냈던 건 제가 막내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촬영을 했던 것들만 방송에 나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아스라님이 직접 겪으신 그 과정까지도 다 들어보고 있는 건데 정말 예전에는 아마 사고가 있었겠죠. 왜냐면 더 뭔가 부족했을 테니까 지금보다는. 네, 그쵸. 그쵸. 뭔가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많이 못했을 때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어마어마했죠. 제가 그래서 처참했다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라고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많이들 얘기하던데? 그래요? 네. 난 남양 특집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사실. 그냥 단순히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서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돈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감독들이 모여서 플랫을 짜기 시작을 하면서, 다 비슷비슷해지면서 이제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광고 수익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돈도 안 되기도 시작했던 시기였대요. 어떻게 보면 아스라님도
그 일대기 중에 하나 딱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때부터 쭉 겪어 오셨을 텐데, 그래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또 4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말이 뭐 조금의 과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신 거. 그쵸, 뭐, 낚시꾼이 자기가 잡은 물고기 막 이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렇죠. 예. 실제로 정말 마지막 시즌의 막내였을 때 정말 많은 장례식장을 찾아갔었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갔던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감독님이 가니까. 네네. 촬영하다가 다들 가야 된다 이래서 갔던 기억도 있고. 와, 근데 이제 한때 딱 그 남양 특집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무당이 아닌 사람들도 무당인 척을 하고 많이 달려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그게 그 제가 시작하는 마지막 시즌 때가 제일 심했고, 그 전부터도 많았었대요, 그런 일들은.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한 명이 뜨기 시작하니까 다 끼리끼리 연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 방송 한번 나오더니만 장난 아니라고, 우리도 나가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꼬이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안전을 담당을 해주는 게 무당밖에 없는데 이런 심령 쪽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뭐 쇼맨십도 중요하고 뭔가 보여주기에도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검증을 하고 원래 뽑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네, 그쵸. 그래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판별법 같은 네. 거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당이 생사줄을 잡고 있다. 이게 제가 감독님한테 막내 시절부터 계속 들으면서 세뇌당한 거예요. 어, 감독님은 항상 그 말 하세요. 진짜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사고 당한 애들이 너무 많다고. 말 안 들어서 사고 난 애들도 너무 많고. 네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아스라님, 오늘 어떻게 보면 남양 특집에 관련된 일대기를 쫙 한번 들려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저도 이거는 어, 감독님한테 처음 들었던, 저도 몰랐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중간중간 설명도 너무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은 아스라님의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방송국 이제 남양 특집이라고 우리는 여름만 되면 막 이런 프로들을 기다렸었고 또 귀신들이 막 나오는 그런 공포 채널 아니지? 지금은 채널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포 프로 같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많이 사라졌죠. 예, 다 대부분 유튜브 쪽으로 넘어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사실 그 남양 특집을 떨면서 이렇게 뭐 먹으면서 같이 봤던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 그때가 그립기도 하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시 방송국 쪽에서 남양 특집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재밌었거든요. 그때가 다 추억이었고. 근데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지만 또 이렇게 들어봐서 너무 무서웠던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굿즈님께서 우리 집에도 귀신이 있는지 또 아이를 키우시는 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귀신이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외환니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정말 별거 없기를 바래요, 저는. 왜냐면 지금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환경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제발 별거 없기를 바라는데 일단은 지금 거실 쪽에서 시작을 해주셨어요. 네. 자, 화선이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도 되게 깔끔한 또 밝은 집인데, 자, 일단 거실부터 어떤 게 보일까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화면에서 보면은 TV 다이라고 하나요? TV 가구? 그쵸? 네, 그 밑에
그 체중계 있고 그 중간에 뭐 있고 한쪽이 비었잖아요. 네. 그 밑에서 초록색 뱀 한 마리를 봤고요, 일단. 초록뱀? 예. 예. 초록 뱀 한 마리 봤고, 그리고 심슨 앞에 머리까지 애기 인형 하나 있죠. 예. 거기에 손대고 있는 11살쯤 돼 보이는 애기 하나 봤고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많이 지나가는 소리.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요. 이렇게 크게 들려요, 집안인데도? 주변이 좀 번화가랑 많이 시끄러워요. 나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서라운드네요, 진짜. 자, 일단은, 그럼 저기도 귀신, 또 어디 있나요? 딱 그 두 개가 가장 먼저 보였고요. 그리고 그러고는 그냥 무난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위험할 그럴 귀신이 있나요? 뱀은 또 뭐지? 초록뱀이, 보통 뱀은 나쁘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여기 초록뱀은 약간, 땅 집지킴이 같은 오호,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일단 그런 느낌의 뱀이 한 마리 있었고, 이제 저 11살짜리 딸내미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11살짜리? 11살쯤 돼 보이는데, 저 머리카락 없는 인형에다가 두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주파수 맞추는데, 몰라,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망을 갔어. 아하.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애기 용품 있는데 한번 쓱 볼게요. 네. 근데 다 깔끔하게 너무나 이쁘게 잘 해놓고 사시네요, 진짜. 여기 층수가 1층인가 봐요. 2층이요, 2층. 1층은 상가예요. 예. 어떤가요, 화선이님? 지금 깨끗해요. 오케이, 깔끔합니다. 오케이. 네, 귀신이 없으면 이렇게 없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소파 쪽도 한번 보고요.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첫 번째 방부터 소개를 해주면서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즈님.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네네. 컴퓨터 방. 네, 컴퓨터 방 겸 이제 약간 그냥 작은 방? 짐 어. 놓는 곳? 이분도 여기 PC방처럼 차려놓으셨네. 부럽게. 어허. 이 방도 깨끗해요. 오. 전혀 없다. 예, 예, 예. 진짜 뭐 없다, 정말. 자, 굿즈님 여기는 아예 없대요. 여기 이 방에 베란다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문을? 그 11살짜리 애기 얘기했잖아요. 네. 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없어요, 여기는.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방은 나갈게요. 네. 자, 그 다음 방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거실이랑 주방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거실이랑 주방이 같이 붙어 있는. 클린합니다. 어, 뭐,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 방이 남아있죠? 그리고 화장실이랑 이제 저희가 자는 안방.
오케이. 네. 클린해요. 아니, 뭐라도 그냥 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런 거조차 없나 봐요. 네, 그리고 이거 집 다 돌아보고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한번 지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어, 160 정도 되는 키에 네네. 머리가 이래 까만 머리 해가지고, 눈썹이 조금 짙고, 눈썹이 남자 눈썹 같으면서 그런데 이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신 할머니 한 분을 아세요? 160 정도 키의 할머니요. 예. 옛날 사람 치고는 키가 커요. 지금 딱히 생각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둘 중 하나인데 이런 분들 모르신다고 하면은 저 초록뱀이 약간 인간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하면은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 진짜 잘 지켜주는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터주신이 있는 집이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죠. 일단 다행이다. 일단 음, 천만다행이고. 자, 그러면 지금 안방에는 아마 애기랑 다 있을 텐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애기랑 와이프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처갓집 가 있는 상태예요. 빈 집이군요, 그러면. 오케이. 자, 바로 가볼게요. 진짜 깨끗해요. 전혀 뭐가 없어요? 아니면 귀라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 잠깐만. 그럼 이 정도라면 클린 집으로는 최고 아닌가요, 지금? 역대? 최초죠. 대부분 저번에 한번 클린한 집은 있었지만 몸에 있었기 때문에 좀 클린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그죠. 여기는 지금 만약에 굿즈님한테 있었다면 소리라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죠? 잠깐만, 그러면 여기 말고 저기 신발장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정말 깨끗해요. 와, 없어요, 아무것도. 네. 자, 그럼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굿즈님. 네. 자, 일단은 소파 쪽으로 가신 다음에 아까 그 인형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화선이님이 말씀하셨던. 애기가 낙서를 해놔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밤에 보면 무섭긴 하겠다, 이거. 지금도 있나요, 여기 화선이님? 아니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뭐, 할 얘기가 없는 집이네. 최고의 집이네요, 지금. 그럼 초록뱀 한 번만 비춰주세요. 초록뱀 있었던 자리. 거기서 그냥 앉으시면 돼요. 네. 화선이님, 이런 뭔가 좋은 터주신 개념이랑은 대화가 혹시 되실까요? 그게 안 될까요? 아이고, 주파수 진작에 맞춰놨죠. 예. 조상은 아니죠? 조상인가요? 조상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드비님, 보이시려나? 네네, 보입니다. 요렇게 생기신 할머니. 예, 되게 남자처럼 생겼는데, 예. 할머니 이렇게 생겼어.
눈썹이 되게 진하네요. 남자 눈썹이에요, 남자 눈썹.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할머니인데, 요 할머니, 이제, 이 할머니가 어디서 계셨냐면은, 저기 서큘레이터하고 저 부엌 사이 있죠. 네. 거기 서 있어가지고, 그냥 흐뭇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다 지키고 있노라, 막 이런 느낌? 예, 예, 아예 걱정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뭐, 여기는 뭐 잡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요, 뭐 이런 느낌? 예, 예, 걱정 마, 걱정 마. 그 이야. 할매한테 누가 물어볼까? 네네네. 할매, 혹시 이 누구시냐고. 관련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남자 양반이랑 남자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와이프 집이에요? 와이프 집이에요? 하니까 웃으시는데. 아하. 어, 나중에 요 할매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봐요. 네,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잠깐만. 그러면 지금 어차피 굿즈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와이프분의 할머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가요? 아니면 돌아가셨나요? 살아 계셔요, 아직. 아, 두 분 다? 그 친가, 외가 외가. 쪽에 계시는데, 친가 쪽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누군지 물어보면은 어르신들은 알 수도 있어요. 지금 와이프한테 카톡 왔는데, 네. 고모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네?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가 똑같이 생기셨대요? 네, 똑같이 생기셨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화선이님. 고모 할머니이시냐고. 할매 도망갔어요. 아, 가셨어요? 할매 도망갔어요. 왜 가셨지? 할매 내랑 얘기 좀 하지. 어디 갔는고? 되게 기분 좋은데. 아, 그거 물어봐야 되겠다. 그 뭐지? 딸내미, 딸내미. 딸내미, 딸내미 이쪽으로 와봐봐. 세 발짝만 앞에 와갖고 딱 서보자. 이모랑 얘기할까? 니 저 할매 따라 댕기나? 끄떡끄떡 하거든요. 동자야, 그러면? 혹시? 뭐 그런 개념이에요. 할매 따라 댕기면서 일 봐주는 애들이 있는데 예. 이제 딸내미 할매 따라 댕기는 거 맞다 하네. 그 이모랑 잠깐 얘기할까? 해도 돼? 나중에 요 아저씨한테 오빠야한테 까지 하나 사돌락 하든가. 그럴래? 배시시 웃는데 진짜 귀엽다. 어머. 애기 그 뭐야 할매하고 잘 알지? 할매 무서워? 할매 무서워? 하니까 그러니까 눈은 우는데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좀 무서우신가 봐요. 아, 그 좀 엄하신가 보구나. 네, 엄하시니까. 그거 뭐야? 그러면은 니도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아저씨 알아? 아저씨. 아저씨도 안 돼. 오? 그러면은 할매가 이 아저씨 집에서 같이 맨날 있어? 오, 그렇대요. 되게 기분 엄청 좋다, 나 지금.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고 뭔가 선한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겠죠? 그쵸, 이제 완전히 지켜주는 집이다, 이런 거니까. 와, 대박이다. 나 이런 집은 처음 봤네. 말로만 네. 들었지. 저렇게 애기들까지 같이 나서갖고 도와주는 집이 흔치가 않아요. 어. 자, 그럼 굿즈님. 네.
혹시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런 정도의 분들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뭐, 와이프 분이나 아니면 본인 집이나 이런 쪽에 무속인이 계셨나요? 좀 그런 제가 쪽을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에는 없었는데 네. 이제 와이프 쪽에는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다고요? 네. 화선이님 혹시 그냥 느껴지기에는 무속 쪽을 모시지 않았어도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바이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윗대에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갖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겠죠. 아하. 음, 그러면 굿즈님 저는 궁금한 게 신청을 왜 하게 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딱히 특이한 점을 못 느꼈는데 이제 와이프가 아까 안방에서 셋이 같이 자거든요. 딸이랑 같이. 네. 네. 와이프가 창문 쪽에서 자고 가운데 애기 자고 제가 이제 문 쪽에서 자는데 가끔씩 제가 일 때문에 없는 날에 와이프가 제 자리에서 자는 날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잠을 설치고 가위도 몇 번 눌릴 뻔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네. 아기가 2살 진짜 되게 어렸는데 방에 이제 혼자 들어가기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냥 방 보면서 울었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서 신청해 봤던 거예요. 어허. 근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아기는 말씀하세요, 화선이님. 잘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요? 네, 좀 멀리 들려요. 그게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할매가 분명히 뭔가를 일러주고 했을 거고, 와이프도 그런 거를 분명히 느끼는 게 있었을 건데, 말을 거역하거나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거를 했을 때는 무서움을 주기도 해요. 음. 어. 만일에 진짜 무서움을 줄 거였으면은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느끼기 때문에 확 무섭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위도 눌렀겠죠. 근데 이게 가위를 누르지는 않고 그러니까 눌릴만 하면 지켜주고 하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집은 문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다. 네, 문제가 있다면은 이상한 거다. 어허. 아니, 아, 이게 네. 그런 게 있어요.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저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로 내려오는 줄은 분명히 내려오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모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는 한데 아직 그런 거는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와이프는 충분히 그런 줄기가 있기 때문에 촉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굿즈님, 그러면 와이프분이 지금 카톡에 오셨죠?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지금 보면서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혹시 무속 쪽이 뭐 있으셨는지, 뭐 친가 외가 전체 통틀어서 무속 쪽에 이제 길을 가셨던 분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그 얘기할 때 카톡 왔었는데 네. 위로 뭐 무속 쪽 관련되신 분은 없고 그냥 기가 엄청 세다고 그러거든요. 그 고모 할머님이, 고모 할머님도 그런 것 같고 그냥 와이프 집안 좀 이제 여자분들 쪽이 기가 많이 세서요. 음, 어허, 예. 또 왔다. 아니야. 이게 없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저는 절대 촛대를 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었을 거다. 모르시는. 무조건 아, 100%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구주님. 네. 와이프분께서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고, 할머니 계시다면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그 윗대가 꼭 나와요. 내가 몰랐던 그 윗대들이. 예, 꼭 나오시더라고. 진짜 있었다고. 막,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씀을 먼저 안 해주시고, 나중 가서 그냥 물어보니까, 글쎄다 하다가, 있었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어른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정말 또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이 집에 아이와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분이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좋네요, 기분이. 저도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지켜주고 계시다고 해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어, 왜 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제부터 뭐, 편안하게 이 집에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리고 지금 또 카톡이 왔는데 네. 뭐 무당집을 갔는데 쫓겨났다고 말을 하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와이프 본인이. 와이프 이제 어머님인지 와이프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쫓겨났다고 말을 하네요. 아, 아, 그 와이프 친할머님이랑 이제 저 장모님이랑 같이 무당집을 가셨는데 아, 네네네. 쫓겨났다고 하시네요. 기가 세셔가지고. 요즘에도 그런 집이 있나? 근데 왜 쫓겨내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볼 테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쫓아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허. 오케이. 뭐, 그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 자, 일단은 굿즈님, 네. 뭐, 궁금하신 것도 사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요. 어떠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아까 계셨다고 하는 그 할머니 분이 그냥 쭉 지켜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 잠깐 오시는 뭐 그런 느낌? 시간 날 때 오셔가지고는 집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주하신다는 뜻이네요. 이 집에. 그래서 어, 그러면 잠깐만. 굿즈님, 혹시 이 집에서 귀신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예.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네. 이제 뭐 더 이상 뭐, 있을 텐데, 뭐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아, 그러면 혹시 그 할머니 분이 이 집 안에서만 지켜주시는 건가요? 이 할매 성격상으로는 바깥에 나갈 때도 같이 따라 나가실 것 같아. 어, 이 할매 성격상. 그냥 완전 맨투맨으로 지켜주고 계신 거네. 그냥 막 끼고 들고 싸고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그냥. 근데 약간 우리 현대말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츤데레? 츤데레. 예. 음, 암튼, 굿즈님, 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정확히 그래도 이런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화선이님에게. 네네. 예, 그러니까 마음만이라도 되게 감사하시면서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얘기 들으니까 든든하네요. 든든하겠다, 진짜. 이 영적으로 집을 보호한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그래도 오늘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네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즈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굿즈님. 네, 고생하세요. 네. 와, 근데 이렇게 클린한 집이 있었나? 예, 허선이님, 여보세요? 네. 이렇게 클린한 집 처음 보시죠? 우리 집에 왔냐면서. 와, 오늘 진짜 1호 아닐까요? 정말 아, 이 정도면 1호예요? 전에는 1호죠, 1호. 없었다고는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죠? 근데 그때는 이상하다고 근데 표현하셨지. 그때는 어, 왜? 응?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네.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없을 이유가 분명하구나를 확실히 아셨으니까. 네, 아, 여기는 누가 딱 지켜준다라는 게 너무 확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난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누군가 네. 조상이나 아니면 어떤 터주신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켜주시는 그런 집이 드문가요? 저렇게 완벽하게 지켜주는 집은 진짜 드물죠.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바퀴벌레 하나도 못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완전 세스코존이에요, 완전. 정말. 와, 와, 진짜 든든하시겠다. 그래갖고 진짜 너무 뿌듯하고 막 뭔가 내가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뭔가 너무 내 새끼 같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어쩐지 정도로 너무 기분 좋았어. 네. 화선이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이거 진행하면서 그쵸. 예, 너무나 또 좋은 방금 우리 집의 외환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선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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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끊겨버렸네. 자, 화선이님께서도 진짜 이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정말 또 안심하고 지금처럼,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